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달적 직업상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 직업상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진로 상담, 직업 상담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달적 직업 상담의 목표 보시면 진로 발달과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특징으로는 강점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담자의 강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발달적 직업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업 유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강조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 유능감을 강조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직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발달 단계를 측정하고 이제 진로 성숙도를 측정한다. 진로 성숙도, 직업 성숙도를 측정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진로 성숙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진로 성숙도의 의미가 진로 발달 단계를 측정하는 검사가 진로 성숙도 검사니까요.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 진로 성숙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로 성숙도를 측정했는데 진로 성숙도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직업 준비부터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내나 탐색을 독려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직업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면 되겠죠.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진로 상담 과정. 그래서 직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상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처음에 이제 상담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 다음 집중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 검사라는 것은 이제 상담 초기에 종합 진단의 의미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중 검사는 종합 진단,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밀 검사가 있는데, 정밀 검사라는 것은 상담 진행 과정 중에 상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 개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밀 검사, 그리고 초기에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이제 집중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검사의 의미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 이거는 그냥 제목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에요. 네. 슈퍼, 발달적 직업 상담이죠.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슈퍼에서 일하거든요. 네.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문제 탐색,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결정, 이렇게 6단계입니다.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그래서 처음에 내담자의 문제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적 탐색이 끝나고 나면 내담자가 이제 자아 수용, 자아 통찰의 단계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의 느낌, 사고 이런 것들을 명료하는 단계죠. 그 다음으로 현실 검증 단계. 앞에서 수집했던 사실적 자료들을 이제 탐색하는 단계인데 이제 지시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지시적이라는 의미는 상담자 주도적이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상담자 주도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내담자가 다시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처리하게 되는 단계.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단계. 그래서 뭐 비지시적, 지시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단계들의 의미를 보면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내담자가 자유롭게 뭔가 탐색하고 뭐 느끼고 묘사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은 이제 비지시적이죠. 네. 내담자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 단계들. 의사결정은 당연히 내담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담자가 의사결정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시적인 것은 내담자가 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혼자서 그런 경우는 상담자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시적 방법으로. 그래서 심층적 탐색 같은 경우는 주제 설정 이런 것들 이제 상담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실 검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심재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네, 1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의 직업 의사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둔다. 그렇습니다. 직업 성숙도 키워드였죠. 2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 초기에는 무엇을 측정한다? 생애 발달 단계를 측정한다 했죠. 그건 일반적 발달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진로 성숙도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진로 성숙도는 진로 발달에 관한 측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3번. 정밀 검사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직업 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 실시하는 것이다. 종합 진단 뭐라 그랬죠? 정밀 검사 아니고 집중 검사. 집중 검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보시면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엔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로 자서전이란 내담자가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로 자서전. 자서전이라는 게 과거의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 일기는 언제 써요? 매일매일 쓰잖아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의사결정 일기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런 일상에서의 결정 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 의사결정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어렵지 않죠. 자서전은 과거,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 뭐였죠?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문심자 씨는 그드무 이거네요. 그러면 현태의 부인,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 탐색, 처리인데 오타죠. 처리, 의사결정,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그래서 3번. 다음 슈퍼가 제시한 직업상담 단계 똑같죠? 문심자 현태의 문심자 ADC 이거네요. 현태의 네, 어렵지 않죠? 4번 네, 또 나왔습니다. 문심 자아 현태 그래서 자아 수용, 자아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그래서 4번. 다음 마찬가지 문심자 현태의 4번이죠. 자아 현태 네. 6번 넘어갑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퍼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중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문제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평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 문제평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네, 7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부모와 개인의 직업적 수준과 그 차이, 그리고 그들의 적성, 흥미, 가치들 간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은 개인의 생애 발달 단계와 진로 성숙도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적 과정에서 이런 가정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얘기고요. 2번,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수준별 직업의 유형 및 그러한 직업들의 특성. 네, 비슷한 맥락,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3번, 근로자의 이직 시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 근로자의 이직 시 직업의 이동 방향이라기보다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대체로 직업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그런 비율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이직 시 이동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특정 직업 분야의 접근 가능성과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특성 요인들 간의 관계.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발달적 직업 상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괄적 직업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괄적 직업 상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크라이티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다 라는 의미는 밑에 나와 있죠. 다양한 상담 이론을 절충 통합한다. 다양한 상담 이론을 포괄해서 절충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담 이론의 기법들을 두루두루 이제 활용을 하는 상담 방법입니다.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절충한 모형이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는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 진단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변별적이라는 의미는 문제를 변별해 준다는 거죠. 직업 문제를 변별해 준다, 구별해 준다. 직업 문제를 골라내준다 라는 의미에서 변별적이라는 것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 진단검사라고 합니다. 결정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직업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진단검사다. 그래서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 진단검사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검사를 강조했고, 그래서 검사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검사를 중시했고 검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했다. 포괄적 직업상담. 네, 그래서 여기 CMI가 여기 또 나오죠. CMI가 뭐죠? 네, CMI는 또 제가 써볼게요. 진로 성숙도 검사. 네. 글씨가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성숙도 검사 CMI, 포괄적 직업상담 하면 진로성숙도 검사. 이 진로성숙도 검사가 이제 크라이티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괄적 직업상담의 상담 과정은 진명문인데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 문제 해결. 그래서 진단하면은 심리검사 실시하고 상담 통해서 면담, 상담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 다음 명료화 또는 해석, 중기 단계죠. 상담 중기. 그래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나 행동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확인한다는 거죠. 문제를 명료화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 상담 말기로 가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행동을 결정하죠. 그리고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이제 학습이 나왔으니까
행동주의 이론의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담 말기에는. 그래서 진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괄적 직업 상담이 정리가 됐고, 마지막 진로 성숙도 검사 위에서 언급을 했죠. 네. 진로 성숙도 검사는 이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이 된다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은 진로 성숙도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직업심리학 과목 공부할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직업 상담 끝.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네, 1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켰다 그랬죠. 논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 의미 있게 절충. 맞는 이야기 2번. 변별적, 역동적인 성격.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별적이라는 건 문제를 구별해준다, 변별해준다. 역동적이라는 건 상호작용. 결정적이라는 건 의사결정 관련된 성격. 그래서 2번 맞는 얘기. 3번. 상담의 진단 단계에서는 진단 뭐였죠? 주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한다. 아,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아까 행동주의는 간단히 말씀드렸죠. 도구적 학습 이야기하면서 상담 말기에서 얘기를 했죠. 문제 해결 단계에서.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건 상담의 진단 단계가 아니고 진명문, 문제 해결 단계, 상담 말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4번, 문제 해결 단계, 말기죠.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래서 도구적 학습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이 되니까 2번. 아, 근데 왜 도구적 학습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도구적 학습이 뭐예요? 조작적 학습.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잖아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조작적 학습이라 그러면 강화하는 건데 강화 기법을 쓰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촉진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나서 직업 선택을 하고 나서 실천에 적용할 때 이러한 강화 기법, 도구적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말기에는 행동주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2번 넘어갈게요. 포괄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다.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 문제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 네, 3번. 상담의 전반적인 진행에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한다. 여긴 전반적인 진행인데 전반적이 아니고 언제라 그랬죠? 상담의 말기 단계, 진명문에서 문이죠.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특성 요인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은 초기, 중기, 말기에 접근하는 방식, 적용하는 상담 이론이 각각 다 달라요. 그걸 이제 이어서 다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검사의 역할 중시한다 그랬어요. 검사 매우 중시. 검사의 효율적 사용. 3번.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서 가졌던 문제들을 상담하는 거죠. 직업 상담이니까. 2번.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하게 자각하게 한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다르죠. 네. 이거는 어떤 상담 이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네. 게슈탈트 이론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3번.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문제를 명료화한다. 상담 중기 단계죠. 진명문에서 명료화 단계, 중기 단계. 4번.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검사 중시했어요. 검사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상담.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적합한 것은 네.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이제 내용은 같은데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직업 상담 이론들과 일반 상담 이론들이 갖는 장점들을 서로 절충하고 단점들을 보완해서 일관성 있는 체계로 통합시키기 위해 크라이티스가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점은 1번 직업 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 불안에 대한 이해,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 어떤 상담의 부족한 결점일까요? 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었습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제한점이었어요. 1번. 2번. 직업 상담의 문제 중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할 뿐 취업 후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진학과 취업, 그러니까 처음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어집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의 단계별 접근법. 자, 포괄적 직업 상담의 단계별 접근법. 아까 말로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 초기에는 진단 단계잖아요. 진단. 그렇기 때문에 발달적 접근법, 내담자의 발달적인 사항들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죠. 면담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담자 중심 접근법, 인간 중심, 라포 형성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 접근법, 상담 초기. 그리고 포괄적 직업 상담 중기 단계, 중간 단계에서는 원인을 명료화해야 돼요. 명료화 단계. 어떤 접근법이죠? 네, 어떤 접근법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글씨가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쳐볼게요. 정신역동적 접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그래서 문제를 깊이 탐색하고 원인을 명료화하게 됩니다. 정신역동적 접근법. 마지막 말기 단계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사용할까요? 네, 아까 문제들에서 봤듯이 특성 요인적 접근법과 행동주의적 접근법. 행동주의적 접근법 특히 조작적 강화, 조작적 학습, 도구적 학습. 네, 그래서 행동주의적 접근법 강화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실제 그 문제 해결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해서 네,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 요인과 행동주의적 접근법 둘 다 공통점이 지시적,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상담자 주도적인 접근법입니다. 지시적, 능동적.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변별적 진단. 변별적이라는 얘기, 구분해준다는 거죠. 문제를 구분해주는. 그래서 변별적 진단이라는 의미는 문제를 이렇게 가려내주는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흥미, 적성, 직업 성숙도를 측정합니다. 변별적 진단으로는.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발달적으로 그 진로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직업 성숙도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고 직업 탐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답지로 경력 개발과 직업 발달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여기서 봤죠. 제한점. 포괄적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제한점으로 진학과 취업에 적합할 뿐 직업 적응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별적 진단으로는 흥미, 적성, 직업 성숙도를 측정해서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업 적응 문제는 다루지 못해요. 이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경력 개발, 직업 발달은 이제 직업 적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처음에 입직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 직업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단점.
그래서 경력 개발이나 직업 발달은 진단하지 않는다. 끝. 그럼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네. 1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뭐였죠? 문제 명료화하는 단계. 어떻게 깊이 탐색하는 거죠? 정신역동적 접근법. 2번.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 또 나왔네요. 네. 정신역동적 접근법. 이거 제가 문제를 합쳐놓은 줄 알았는데 안 합쳐놨네요. 네. 3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변별 진단 검사 뭐라 그랬죠? 흥미, 적성, 직업성 속도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네. 흥미,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발달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런데 경력 개발은 직업 적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직업 상담과는 관련이 없다. 4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그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가 달라졌어요. 그쵸? 직업성 숙도, 흥미 적성 측정해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직업 적응과 관련된 직업 발달 검사는 측정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푼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포괄적 직업 상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발달적 직업 상담, 포괄적 직업 상담. 네, 한번 빠르게 또 복습하시면서 정리하면 네,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정리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도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또 재밌는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